어느 집회날 하늘이 갑작스럽게 어두워졌다고 전해진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시신도, 발자국도, 작별 인사도 없이 로마의 초대왕 로물루스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다. 목격자들의 기록은 하나같이 혼란스럽다. 일부는 하늘에서 폭풍이 내려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강렬한 빛이 왕을 감쌌다고 전했다. 그러나 혼란이 가라앉은 뒤에도 왕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로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떠돌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언덕들에서 시작된다. 테베레 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 땅은 훗날 세계를 지배할 제국이 솟아오를 자리였지만 당시에는 여러 부족이 뒤섞여 생존을 다투던 거친 변방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곳에 로물루스라는 이름의 인물이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고대 문헌들이 전하는 로물루스의 출생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다. 전쟁의 신마루스의 아들로 태어났다고도 하며 쌍둥이 형제 레무스와 함께 강가에 버려졌다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물론 이 서사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에 가공된 신화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이다. 성장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새 도시를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느 언덕 위에 도시를 놓을 것인지를 두고 두 형제의 의견이 갈렸고 신의 징표를 기다리는 점괘 의식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형제 사이의 균열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레무스는 형제의 손에 쓰러졌다고도 경계선을 넘은 대가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도 기록마다 달리 전한다. 로물루스가 직접 그를 죽였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으며 어떤 역사가들은 이 장면 자체가 후대에 덧붙여진 서사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확실한 것은 레무스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 로물루스만이 남았다는 사실뿐이다. 레무스의 죽음 이후 로물루스는 홀로 왕좌에 올랐다. 기원전 753년경 팔라티노 언덕 일대를 중심으로 로마라는 이름의 도시 국가가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 연도는 훗날의 학자들이 역산한 추정치이며 당대의 기록으로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로물루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설계자였다고 기록들은 말한다. 병사들을 조직하고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신분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가 굴러가기 위한 규칙과 질서를 직접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100명의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훗날 로마 공화정을 지탱하는 원로원의 기원이 되었다. 초기 로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도시의 인구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로물루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부족 사비니족을 축제에 초대한 뒤 그들의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갔다고 고대 문헌들은 전한다. 이 사건은 사비니 여인의 납치라 불리며 이후 전쟁과 화해를 거쳐 두 부족이 합쳐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37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로물루스의 권력은 점점 절대적인 방향으로 강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왕의 통치를 보좌하던 원로원 초기에는 왕과 협력 관계였던 왕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표면적으로는 잠잠했지만 물밑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분석한다. 기원전 716년경의 어느 날 로물루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개 집회에 나섰다. 마르스 광장이라 불리던 공공장소에 시민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집회가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쳤고 혼란이 가라앉았을 때 왕이 서 있던 자리만이 텅 비어 있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나왔다. 원로원 의원 프로클루스 율리우스가 나서서 로물루스가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 신이 되었음을 선포했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로물루스는 이후 쿼리누스라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받게 되었고 그의 실종은 죽음이 아닌 승천으로 공식 기록에 남겨졌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집회 당일 원로원 의원들이 왕을 에워쌌고 군중의 혼란을 틈타 그를 제거했다는 소문이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 소문을 직접 기록하며 왕의 시신이 토막나무 속에 숨겨져 몰래 반출되었다는 설까지 전했다. 물론 이 역시 당시 떠돌던 소문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첫 번째 가설은 암살설이다. 왕권이 강화될수록 입지가 좁아지던 원로원이 공개 집회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로물루스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혼란 직후 원로원이 발빠르게 신격화 작업을 주도했다는 정황과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수백 명 앞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직접적인 목격 증언이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가설의 결정적 약점으로 남는다. 두 번째 가설은 신격화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왕의 죽음을 은폐하고 그를 신으로 추대함으로써 로마라는 도시 자체에 신성한 기원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건국자가 신이 된다면 그 건국자가 세운 나라와 제도 역시 신성한 권위를 얻게 된다. 다만 이 가설 역시 당시 권력자들이 그 의도를 공유하고 실행했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세 번째 가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로물루스라는 인물이 애초에 역사 속에 실존했는가? 현대 역사학자들 중 일부는 로물루스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로마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화적 존재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로마와 로물루스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닮아 있다는 점, 그리고 탄생과 죽음 모두가 신화적 방식으로만 기록되었다는 점이 이 가설의 주요 근거다. 역사학계는 지금도 이 세 가지 가설 사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반도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단편적이고 로물루스에 관한 문헌 대부분은 사건이 일어난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작성되었다. 팔라티노 언덕에서 발굴된 초기 정착 흔적들이 로물루스의 시대와 맞물리는지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로물루스의 마지막 날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 신이 된 것인지, 암살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실제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어떤 가설도 모든 의문에 완전히 답하지 못한다. 어쩌면 한 제국의 출발점이 이토록 흐릿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쓰이고 지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증거인지도 모른다.